수베로 감독이 경질됐습니다. 오늘 승리하고 이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수베로 감독의 경질은 뭐 팬 여러분도 그렇지만 약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네. 우리나라 야구 흐름과 지금 외국인 감독하고 흐름이 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템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타이밍이 아까 계속 이제 팬들도 얘기했지만 예.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식으로 좀 더 타이밍이 좋을 때 과감하게 바꾸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롱이 안녕님이 현장에서 직관 승리 보셨다고 하는데 저희는 궁금한 게 TV로만 보니까 경기가 끝나고 이겼단 말이죠. 예. 그런데 수베로 감독의 표정이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베로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최원호 신인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그 생각은 계속 있었죠. 뭐 최원호 감독이 어차피 2군에서 계속 육성과 함께 2군을 계속 돌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리빌딩을 하는 하나 입장에서 리빌딩 그 선수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봐왔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장단점이 다 파악됐고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하면서도 어떤 그 규칙적인 생활, 뭐 규칙적인 어떤 감각을 익혀줬기 때문에 손발이 조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최원호 감독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최원호 감독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네요. 이구디구님이 허문회, 이동욱, 수베로 감독 이 세 명의 감독 모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짚어주신 것처럼 이 세 명의 감독이 경질된 날짜가 묘하게도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데이가 많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예. 페페로데이, 뭐 발렌타인데이, 짜장면 데이 경질데이? 많은데 이게 야 이 정도 되면은 참 이게 참 우연치고는 너무 네, 굿바이데이. 예 이게 약간 머페 법칙도 아니고 무슨 법칙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렸네요. 그렇네요. 예, 롯데도 그렇고 이 NC도 그렇고 올해 그러니까 하나까지.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죠. 뭐 약간 이게 많거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스카탄신일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여기 뭐 날이 하나 더 생겼네요 지금. 경질의 날. 아무래도 보통 우리 리그가 4월 초에 개막을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달려보고 이때쯤에 판단들을 많이 내리시는 것 같아요, 구단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예. 왜냐하면 5월이 넘어가고 6월달 가면은 조금 제가 항상 얘기할 때도 반전은 5월이라 그랬거든요. 5월에 팀이 어떤 반전을 잘 이루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다 데이터잖아요. 예. 데이터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예. 그렇기 그냥 때문에 주먹국으로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런 시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구디구님이 올려주신 정보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한화 선수 코치들도 경기 끝날 때까지 감독 교체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평소와 똑같이 수베로 감독은 오늘 경기에 임했다. 해지 통보는 경기 끝난 뒤에 전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계시네요. 사실은 뭐 해지 통지를 감독한테 먼저 해도 감독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코치나 선수들이 하면 굉장히 막대하게 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술렁술렁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한 사람만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기고 경질을 바로 하기엔 또 너무 가혹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얘기했는데 수베라 감독이 좀 안고 그냥 이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저는 또 봐지기도 해요. 네, 수베로 감독은 2021년부터 한화 이글스를 이끌었었고요. 올해가 이제 세 번째 시즌이 됐는데 12 그리고 올해 한 단계 올라왔죠. 9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감독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베로 감독의 어떤 그 뭐라죠 그 미션은 네, 리빌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리빌딩이 어느 정도 뭐 됐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부터는 좀 한국식 야구, 한국 감독이 좀 타이트한 경기들. 예, 리빌딩은 원래 믿어주고 참아주고 약간 미국식 야구를 구사해야 된다면 성적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야구를 또 구사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원래 더구나 이 젊은 감독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타이트한 게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한 박자 빨리 한 것 같습니다. 박진규님이 코치진도 개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한화 이번 3년 이 3년을 보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코칭 스텝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외국인 코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수베라 감독이 하면 외국인 코치님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네요. 이제 예. 한국 출신들 지금 보면 뭐 사실 이대진 수석 코치하고 최원호 감독은 정말 잘 예. 맞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투수 코치들 박성민 코치하고도 잘 맞기 때문에 근데 한두 명 정도는 그래도 이 사단이란 게 손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바뀔 것 같은데 그래 바뀐다면 외국인 감독이 뭐 어떻게 될지는 예. 감독이랑 소통이 잘 될지 안 될지는 그러네요. 모르겠지만 지금 투수 코치 로사도 코치 정도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코치진까지 다 어떻게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호 감독이 이제 코칭 스텝까지 개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큰 예. 개편은 뭐 없을 거는 같아요. 예. 그래도 어, 뭐 한두 명 정도는 다 잘렸다고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예. 엇박자가 원래 약간 감독이 바뀌면 코칭 스텝이 바뀌거든요. 근데 더구나 이제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외국 감독이 떠났는데 코치만 남아 있으면 이게 좀 뭔가 구색이 그렇죠. 안 맞죠. 예. 네, 이구니구님이 아주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아 코칭 스태프까지 전면 개편이 됐고 수베로 감독이 아무래도 적응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경기 중에도 보였던 게 통역 미스가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타순 교체를 하는데 포지션까지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예. 뭐 타순만 바꾸고 포지션은 잘못해서 선수 교체가 단행이 된다던가 이런 데 대한 불만을 표하는 장면들이 썩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 야구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 크게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동과 많은 지시가 그 감독으로 따지면 미국 감독보다 훨씬 많은 지시를 줘야 되는 그 보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아까 했던 소통이나 여러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가 있다면 확실히 짜증이 나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최원호 신인 감독 얘기를 좀 예. 해보겠습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2군 감독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파악도 잘 돼 있을 것이고 육성과 관련해서도 뭐 최원호 감독이 한화 2군을 이끈 지가 벌써 꽤 됐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원어가 약간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단호하고 규율과 그런 어떤 루틴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엄격하다. 엄격하다는 게 이게 약간 박진만 감독과다 막 약간 비슷하게 제가 이제 다 뛰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같이 선수도 해보고 같이 이제 상대도 해보고 선수를 하기 때문에 선수를 같은 팀에서 하게 되면 성향을 다 파악하잖아요. 예. 그 사람 굉장히 웃고 호탕한데 굉장히 그 안에 들어있는 결은 굉장히 딱딱하다라고 부드러움 속에 강단이 예. 있는 약간 그런 네, 스타일이신가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2군에서도 이미 그거는 코치뿐만 아니라 선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감독이 한마디 하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롱이 안녕님이 또 말씀해주시고 계시네요. 2021년 퓨처스 사령탑으로 복귀를 해서 지난 시즌 북부리그 우승 또 퓨처스리그 역대 최다 14연승 엄청난 또 성과를 이글스를 이끌고 최원호 감독이 기록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지도력이 1군에서도 통할지 이제 내일부터 당장 최원호 감독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 원호가 공부도 많이 하고 예. 제가 봤을 때 2군에서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많은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했는 거를 와서 적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공책을 꺼내서 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독이 바뀌면 와서 또 분위기 파악해야 되고 선수단 인사해야 되고 막 이런 절차 없이 네. 바로 어떤 그런 구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작전 구조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2020년 6월에 감독 대행으로 하나 팀을 잠깐 또 이끌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할 건 다 했습니다. 정식 감독만 되면 그렇네요. 되는 예. 2군 감독, 육성 감독 대행 뭐 더 이상 뭐 있습니까? 그렇죠. 준비된 감독 이만큼 준비된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농사꾼님 말처럼 내일부터 결과 보면 된다. 예, 3년 만에 3년 전에는 감독 대행이었는데 2023 올해는 이제 감독이니까 정식 감독이니까 내일부터 한번 이 새로워진 한화 이글스를 좀 지켜보시죠. 근데 진짜 최원호 감독도 사실 마지막에 그냥 부담은 클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너무 상승세니까요. 맞습니다. 한 게임이라도 지면 지금 사실 분위기가 너무 탔거든요. 그래서 참 부담은 스럽겠지만 또 그걸 이끄는 게 감독의 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수베로 감독이 좀 심어놓은 씨앗들이 좀 올라오는 때가 올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뭐 새로운 선수들 문동주, 김서현, 뭐 올해 문현빈도 나쁘지 않게 잘 해주고 있고 최은성 데려왔고요. 오선진, 이태양 컴백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화의 경기력이 확실히 지난 두 해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았나 느끼고 있었는데 최은호 감독이 또 새로 합류를 하면서 잘 이끌게 됐네요. 예, 지금 하나가 지금 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개막전 4월달 거치면서 약간 분위기 가라앉았을 때 지금 이 팀 구성이 조금 많이 변했어요. 예. 굉장히 무게 중심이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저는 수베르 감독이랑 최원호 감독이
동시에 씨를 뿌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베르 감독은 같이, 1군에서 기용하면서 믿어준 거고 예. 저 최원호 감독은 밑에서 육성에서 선수들을 계속 손발을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다려주는 감독보다는 결과를 내는 감독을 선택했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빌딩은 뭐 사실 이쯤 하면 됐고 이제 이기는 야구를 예. 팬들이 많이 바라고 있겠죠. 사실 구승보다는. 우리나라 감독은 예. 리빌딩 못 참아가 리빌딩하기 힘들어요. 예. 이게 성실급해가지고 야구 팬을 해본 입장에서 리빌딩 언제까지 세 시즌이나 리빌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정말 기다리기 어렵죠. 정말 빡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원호 감독이 어떤 또 공격적인 기용 또 이기기 위한 야구를 보여줄지 내일부터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댓글들을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다롱이 안녕님이 또 애증의 오그레디 한마디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에그레드만 되면 게임 셋입니다. 지금 하나는 맞아요. 오그레드가 마지막 퍼즐, 마지막 열쇠 뭐 다 쥐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 타자 덕을 잘 못 보는 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맞네요. 예. 예, 거기에 지금 노시안 선수의 정말 최은성 선수의 지금 김인환 선수랑 이진영 선수도 보니까 한 방이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 한 방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5명에서 오레드가 중간에 딱 서면 예. 굉장히 무서운 타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레드가 마지막 키를 이제 딱 잡고 있는데 예. 최원호 감독과의 어떤 그런 궁합 그리고 이제 사대가 잘 맞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